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청약의 기초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청약이 정말 최고의 재테크인데요. 그 직방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그 입주한 전국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3억 7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당첨만으로 3억 7천만 원이나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진 분들에게 기회가 엄청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이제 여러 그 공급안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매경 보도에 의하면 뭐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겠다, 뭐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겠다, 뭐 등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공공 분양이 좀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면 임대 물량을 늘렸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그런 공공 분양 물량을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나 초역세권 이런 좀 입지 좋은 곳에서 공공 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기회는 청약 통장을 갖고 준비해온 사람만이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통장 활용법, 청약 통장 재테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기초적인 내용일 수가 있어서 그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목차를 보시고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약통장은 되도록 일찍 가입해서 월 10만 원씩 넣고 절대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근데 많이 늦었다, 나는 이제서야 알았다 하시다 하더라도 만약 자녀가 있다면, 뭐 자녀나 동생분이 있다면 만 18세부터 매월 10만 원씩 가입을 해준다면 그 자녀분이 30대가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매부리! 우선 청약은 민간 청약과 공공 청약으로 나누는데요. 공공 청약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공 분양입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이런 곳들이 이제 건설하거나 그런 국가의 기금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3월에 분양한 마공 9단지 있죠. 이거를 살펴보면 시행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시공사는 한신공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가 시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공공 분양입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분양 그런 거죠. 근데 청약통장이 종류가 있습니다. 이 주택 종류가 뭐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다른데요.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가입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되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청약통장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왜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게 좋은가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10만 원씩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은 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나 자격 제한이 없어요. 단 가입 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얼마를 넣어야 할까? 그냥 2만 원만 넣어놓고 유지를 할까? 50만 원씩 넣기는 너무 부담되는데 뭐 그냥 모르겠다. 나는 숫자 3이 좋으니까 뭐 3만 원만 넣을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청약을 오래 가입할수록 좋다는 건 아는데 얼마씩 넣어야 하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왕 청약을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뭐 3만 원씩 넣어야지, 5만 원씩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기회를 이제 좀 날리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고 그 액수를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왜 10만 원씩 넣는 게 좋은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은 이제 민영주택은 총 가점의 총합으로 하고요. 공공주택은 저축 총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공주택에서도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권을 주는데요.
대부분은 이 전용 40 이상에 넣거든요. 왜냐면 전용 40제곱미터는 거의 원룸 크기인데 뭐 10년 넘게 공공 분양을 기다려서 그 원룸 크기의 전용 40에 넣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주택은 저축 총액으로 그 당첨을 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저축 총액을 인정할 때 회당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만약에 내가 2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 2만 원은 물론 납입회차로는 인정할 수 있는 최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납입회차는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공공주택을 넣을 때는 청약 저축 총액으로 그 당첨을 결정하는데 2만 원씩 넣으면 좀 아무래도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회를 넣은 사람이 있다면 2만 원씩 넣으면 200만 원, 10만 원씩 넣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100회를 인정받아서 그 1순위에 가더라도 결국 거기서 당첨이 되는 사람은 1000만 원 부은 사람이 당첨이 되겠죠. 왜냐면 저축 총액이 이 사람이 더 크니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10만 원의 경우는 요거는 청약 시 회차별 최대 인정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축 총액 기준으로는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최소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분양한 그 발표된 거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이 경우 전용 5구의 당첨 하한선이 2,112만 원이었어요. 이 경우 매월 10만 원씩 넣었을 경우에는 17.58 즉 17년 7개월을 넣고 뭐 가입할 때 2만 원을 넣은 경우 요 경우에 2,112만 원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계속 2만 원씩 넣었다면 총 1,056회, 88년 이상 부어야지만 이 2,112만 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 분양을 한다면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넣으면 어떨까요? 20만 원도 제가 봤을 때 좋은 선택인 게 여유가 된다면 20만 원을 넣어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저축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소득공제 인정 최대 금액이 연 2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12개월 넣으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청약 인정 금액 10만 원도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이거는 적립 가능 최대 금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내는 게 비단 공공주택 청약에만 유용한 것은 아니에요. 민영주택을 준비할 때도 유용한데요. 민영주택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형과 지역에 따라서 청약 납입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1,500만 원, 기타광역시 1,000만 원인데요. 물론 여기는 지금 납입 횟수가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그냥 1회에 1,500만 원을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좀 갑자기 준비하기 힘든 목돈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가입 초창기에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당장 뭐 청약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10만 원씩 넣어 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민영주택 청약 납입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2년 6개월을 넣으면 딱 1,500만 원인데요. 그러면 한 12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점도 쌓여 있었겠죠? 그리고 1,500만 원이라는 그 인정 금액은 민영주택을 넣을 때는 그 납입 금액도 준비가 되지만 공공주택도 넣어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지금 청약 가입자가 34세 이하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 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그 종합저축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거든요.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연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 34세 이하라면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청약저축은 언제부터 가입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약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가입을 할까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기간은 아무리 오래 가입을 했어도 2년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자녀나 동생분이 있다면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을 너무 늦게 알았거나 가점이 모자라서 대부분 청약을 포기해요. 그런데 비록 나는 늦었어도 자녀나 동생이 있다면 일찍 청약을 가입해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대인데 강남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올해 1월 매경 기사인데요. 10억 로또 개포 프레지던스 자리 청약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전용 4-5제곱미터에서 20대 당첨자 1명, 30대 당첨자 3명이 나왔고 전용 4구에서는 30대 당첨자 1명이 나왔습니다. 두 평형 모두 100% 가점제였고 최저 가점이 5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마디로 보면 이 전용 4구에서 20대 당첨자가 1명 나왔다는 거예요. 가점제에서. 그럼 어떻게 이 20대가 이 가점제, 최저 가점이 56점이었거든요. 56점을 채웠을까요? 이거는 뭐 저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이분이 만약 18세부터 청약통장을 가입을 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9살이다 라고 한다면 청약통장 가기간 점수 11년 이상으로 13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30세 이상부터 계산이 되지만 만약에 결혼을 그 전에 했다면 결혼한 기간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9년에서 10년 미만 무주택기간으로 20점. 그러면 여기까지 가점은 33점이죠. 거기에 부양가족 4명, 여기서 4명이라 하면 아내, 자녀 둘, 부모님 1분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부양가족 4명이 25점, 총 58점으로 가점보다 높은 컷으로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죠. 그렇지만 미리 청약통장을 가입해 놓지 않았다면 이 20대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공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만 18세부터 매월 10만원씩 15년을 넣었다면 33살이 될 때쯤에는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고덕광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요게 최근에 이제 인기에 분양했는데 이 전용 49가 당첨 그 합격 금액이 1,76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성년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10만 원씩 넣었다면 이 사람은 33살 때쯤에는 고덕 이 공공주택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옛날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월 10만 원씩 부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통장을 깨고 새로 만드는 것보단 기존 통장을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통장 자체가 가입 기간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미 많이 그 연체를 한 거기 때문에 회차를 100% 다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일부 회차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옛날에 가입한 통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꾸준히 그 이체를 해서 정기 이체를 해서 계속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다 알죠. 10만 원씩 넣고 오랫동안 가입하면 좋은데 근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통장을 깨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은데요.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이용하면 내가 그동안 저축한 돈을 거의 그대로 돌려받고 물론 이자는 내야 하지만 그래서 목돈이 필요할 때 급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약통장을 깨지도 않고 청약통장에 그 들어간 저축 금액은 또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급할 때는 통장을 깨기보다는 청약통장 대출을 좀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